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아직 9월 중순이라서 여름 내에 묵혀뒀던 제라늄을 요즘 들어서 강전정이나 가지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삽목에 대해서 질문도 여러 번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올렸던 것을 한번 쭉 보니까 제라늄 삽목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몇 차례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수경재배를 응용한 그 훈탄과 황토보를 이용해서 삽목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로 제라늄 삽목에 대해서만 다룬 영상이 없어서 이번 시간에 분갈이 후에 남은 원해용 상토를 이용해서 삽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내용은 가장 많이 하시고 또 하시게 될 그런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에 앞서서 제 영상에서 말을 많이 한다고 아주 가끔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따라하세요 식의 영상은 별로 만들고 싶지 않고, 그리고 또 보시는 분들께서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려야지 생육 환경이나 공감도에 따라서 이것을 적용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을 드리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건너뛰기를 하시든 빠른 재생을 하시든 아니면 무조건 따라하는 그런 영상을 보시든 자유지만은 기본적인 예의는 좀 갖춰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댓글을 굳이 다시는 그런 수고를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것은 속으로 혼자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삽목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삽수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제가 먼저 삽목해 놓은 거를 좀 보여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올 초에 제가 삽목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꽃이 피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묵은 데입니다. 오늘 할 이 상토 삽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삽목을 한 경우인데, 그대로 키워서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RB 계열이 간혹 이렇게 보면은 삽목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RB 계열도 삽목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키우는 것 중에서 좀 오래된 그런 편에 속하는 건데, 이것은 좀 삽목이랑은 상관없지만 기회가 돼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게 지금 꽃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피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지금 10년이 훨씬 넘은 건데, 이렇게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은 10년이 훨씬 넘은 이런 묵은데도 이렇게 꽃이 잘 핍니다. 오래되고 묵었다고 해서 삽목을 하고 이렇게 밑에 거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꾸준히 좀 잘 관리를 하시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꽃을 보면서 정도 들고 이렇게 잘 키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삽수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삽목을 해가지고 자르질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키워온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계속 길게 자라났는데, 이것을 만약에 외목대로 키우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외목대로 키워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저는 외목대로 키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잘라가지고 삽목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 개체를 한번 삽수 채취 전에 좀 한번 보면은, 이 꼭대기 부분, 이 부분에 난순 이것을 갖다가 바로 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적심 작업을 할 때 이 부분을 따줘서 이 옆에 격가지를 갖다가 만들게 되는데, 이 정화 부분을 갖다가 잘라서 한 삽목을 바로 정화삽이라고 합니다. 제라늄을 삽목하는 데 있어서 이 정화 부분을 하는 정화삽이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각 잎이 나와 있는데, 이 마디와 마디 사이를 절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예전 영상에서도 보면은 이 삽수 길이를 보통 10cm 정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이 제라늄은 기본적으로 이 절간 부위를 갖다가 잘라서 삽목을 하면은 삽목이 다 잘 됩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르실 때는 늘 이야기 드리지만 반드시 소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길게 자랐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밑에 부분을 그냥 한 입만 남기고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잎이 없더라도 여기서 순이 다 나옵니다. 간혹 보면은 이거 그냥 버리시고 이거만 또 삽목해서 쓰시는 분도 계신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 잘라내도 이렇게 순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없애지 마시고 그냥 잘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듬을 때는 잎을 갖다가 완전히 다 잘라내고,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한 10cm 정도 그것을 해서 한 개로 하셔도 되고, 이 절간 부위를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길기 때문에 여기를 잘라서 성공 확률이 높은 정화 쪽 위주로 좀 쓰고, 그리고 절간하는 부분, 그 부분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짝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약간 저절로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를 자르실 때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가위로 잘라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도관이 이렇게 손상되기 때문에 칼로 비스듬히 그렇게 잘라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른 삽술은 여기는 그냥 바로, 그리고 아랫부분도 여기는 일자로 잘라줍니다. 다시 이렇게 수평하게 잘라서 윗부분은 단면적을 줄여주시고 최대한, 그리고 아랫부분은 최대한 비스듬히 잘라서 단면적을 늘려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삽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나중에 퇴화가 될 겁니다. 퇴화가 되게 되면은 이 아랫부분에서 순이 올라올 거고, 그리고 안 그러면은 이 윗부분이나 이 옆부분, 이 부분에서 순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간 마디마디를 갖다가 삽목을 해주셔도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이 성공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런 한 10cm 정도, 너무 짧게 쓰지 않게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좀 길게 이렇게 다듬어서 해주시고, 여기 지금 이렇게 세 잎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한 두 잎 정도, 이거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순이 있기 때문에 한 잎만 있어도 되는데 그냥 두 잎 정도 남기시고, 이 정도 크기, 끝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주시고, 그리고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삽수 저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막 만지는데, 이거 최대한 손이 좀 덜 가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은 건데요, 이것은 지금 좀 묵은 데입니다. 묵은 데고, 이렇게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절간 사이가 짧게 된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은 데 같은 경우도 이거 그대로 이렇게 좀 잎만 다듬고 삽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좀 길기 때문에 이것도 끝부분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좀 잘라주시고, 그리고 잎도 잘라주시는데, 그래서 잎이 좀 작기 때문에 이것은 한 3잎 정도 이렇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삽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삽수를 다듬어 놨는데요. 간혹 보면은 삽수를 그늘에다가 이렇게 적게는 몇 시간에서 며칠 동안 말렸다가 하시는 분이 계신데, 개인적으로 그것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냉장 삽목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공기 중에 무방비로 이렇게 삽수가 장시간 노출되어 있으면은 좋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삽목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삽수 마름입니다. 저도 수없이 그렇게 다양한 종류를 삽목을 해봤지만은, 종류에 따라서 수분기를 좀 말렸다가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은, 적어도 제라늄 같은 경우는 삽수가 이렇게 싱싱할 때 삽목을 해주시는 게 가장 발근이 잘 됩니다. 그리고 삽수 물올림을 했다가 하는 것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라늄 같은 경우는 시든 것이 아니라면은 굳이 물올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채취를 해서 싱싱할 때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 그 원해용 상토를 이용해서 삽목을 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코코피트 베이스의 그런 원해용 경량 상토가 되겠습니다. 분갈이 배합토, 분갈이 용토, 분갈이 배양토 등 다양한 이런 분갈이 흙을 갖고 계실 텐데요. 경량의 그런 코코피트 베이스로 된 것은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별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원해용 상토를 갖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원해용 상토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이 원해용 상토 삽목 같은 경우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단점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에 소량의 거름기가 섞여 있고, 그리고 물을 머금는 보습력이 좋기 때문에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은 발근이 되기도 전에 썩거나 물러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의 조건이 어떻게 보면은 또 장점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소량의 거름기가 있어서 발근만 되면 영양을 흡수해서 활착이 더 양호하게 그렇게 해주고, 세력이 좋아질 때까지는 그대로 키워도 되기 때문에 이식 작업을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식 시에 이렇게 원해용 상토로 발근이 된 거라서 흙성의 변화가 적어서 또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습력이 좋아가지고 물마름이 적기 때문에 삽목 후에 관리가 쉽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삽목 시에는 초기 무름 방지를 위해서 거름기가 없는 흙을 제가 늘 강조를 하는데, 원해용 상토 수준은 사실 삽목을 하는데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런 거름기가 함유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원해용 상토를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흙을 준비해 놨는데, 이것은 일반 원해용 상토에다가 이것은 강모래입니다.
일부 식물들은 이 강모래나 아니면 질마사를 가지고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국화나 장미 같은 경우에 이런 강모래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강모래는 거름기가 없고 그리고 배수성, 통기성이 좋고 그리고 이렇게 고운 것은 부드러운 편이라서 삽수의 부패나 물음 없이 삽목이 잘 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반대로 이렇게 물마름이 심해가지고 좀 관리를 갖다가 소홀히 하게 되면은 삽수 마름으로 실패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활착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모래 위주로 삽목을 할 경우에는 질마사를 좀 섞어주거나 아니면 밀폐삽 등을 활용하게 되지만은 오늘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특히나 제라늄은 뿌리가 약한 편이라서 발근과 그리고 활착을 좀 돕기 위해서 이런 부드러운 코코피트 성분의 원예용 상토를 이 강모래와 6대4 비율로 섞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꼭 강모래가 없으시면은 그 소립 마사나 아니면 소립 펄라이트 등 소립 알갱이 흙을 써서 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그 펄라이트나 녹소토 같은 경우를 섞게 되면은 이 물을 머금고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물 관리에 있어서 좀 감안을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예용 상토에다가 이렇게 강모래만 써가지고 삽목을 해서 이렇게 이식 없이 그냥 계속 키워오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삽목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새순이 나와서 계속 잘 자라고 있고 이 윗부분은 제가 적심 작업을 해준 겁니다. 이거 한번 뽑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뿌리가 잘 발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골고루 잘 나와가지고 아랫부분도 보시면은 이렇게 뿌리가 나와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모래에다가 그 원예용 상토를 배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시면은 한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삽목용 용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질 배양분을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지금 구멍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써주면은 그냥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밝은 후에도 별도의 이식 작업 없이 계속 키우기 위해서 한 포트에 한 개체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장소가 좀 비좁을 때는 한 포트에 2개 정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 사이즈는 이것은 9cm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 깔망을 깔고 배수층을 형성해 주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흙을 넣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흙을 채우실 때도 이렇게 너무 가득하게 이렇게 채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3분의 2 정도만 채워주시는데 그것은 삽수가 너무 화분위로 올라와가지고 삽수 흔들림이 심해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나중에 이렇게 복토를 이식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하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흙의 양을 좀 이렇게 줄여줌으로써 과습을 좀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삽목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밝은 시 삽수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이 연질분 벽면에다가 이렇게 바짝 붙여서 이렇게 꽂아주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벽면에 닿은 이 삽수면은 뿌리가 잘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평양적인 모양새가 됩니다. 그것은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이도저도 아닌 방법이니까는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삽수 길이에 따라서 아니면은 삽목판을 이용할 경우에는 좀 비스듬히 이렇게 꽂아가지고 삽수 흔들림을 좀 줄여주지만은 삽수가 그리 길지 않고 그리고 이런 포트에 심을 경우에는 가운데에 그냥 꽂아서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삽수가 좀 길어서 흔들릴 경우에는 이것도 분갈이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지지대 이런 거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좀 고정을 시켜주시면은 그런 발근이나 아니면은 활착에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토의 코코피트가 부드러워서 가볍기 때문에 삽수가 이렇게 나중에 물을 주게 되면 들뜰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 강모래가 단단히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가운데 구멍을 이런 대나무 막대나 꼬챙이로 뚫어 주신 다음에 이 삽수를 꽂아 주시는데 너무 얕게 꽂으시면 안 되고 이 절단면에서 뿌리가 발근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 마디 부분에서 발근이 더 빨리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마디에서 2마디 정도 이 정도까지 약간 좀 깊이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꽂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물은 바로 그냥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뿌리도 없는데 삽목 후에 물을 줘야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뿌리가 없어도 이 절단면으로 수분 흡수가 다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 삽수를 다듬을 때도 절단면을 갖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른 이유도 이 단면적을 넓혀가지고 수분 흡수가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모래나 알갱이 흙이 없고 그리고 오로지 그 원예용
상토만 있어서 상토 100%만 가지고 삽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토 100%만 가지고 심을 때는 좀 들뜨지 않게 그렇게 삽수를 조금 눌러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잠깐 보여드리면 원예용 상토를 넣고, 이것은 3분의 1을 넣는 게 아니라 윗금이 있는데 이 윗금까지 좀 이렇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넉넉하게. 그리고 이것을 가운데 마찬가지로 구멍을 내주시고 삽수를 이런 식으로 꽂아 주신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모래를 섞은 그런 데다 삽목을 하는 거랑, 그리고 상토 100%만 삽목을 하는 거랑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모래를 섞은 이 상토 같은 경우는 이것은 물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을 흠뻑 줘서 이 모래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삽수에 빈 공간이 안 생기고 딱 잡아주게 되고, 그리고 물 빠짐도 잘 생기고, 이 원예용 상토를 갖다가 물을 바로 주게 되면은 이게 좀 무름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기다렸다가 겉표면이 마르게 되면은 그때 물을 주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삽수가 만약에 들떠 있게 되면은 그 사이에 이게 말라버리게 됩니다. 삽수가. 그러면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물은 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2, 3일 후에 이렇게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원예용 상토 100%만 했을 때 이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만약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함수율이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꽉 쥐었을 때 물이 나오면 안 됩니다. 물이 나오지 않고 꽉 쥐었을 때 약간의 그런 물기가 느껴지게 됩니다. 이 손에. 그리고 폈을 때 한 이 정도 묻어나오는 정도. 이 정도의 함수율을 갖고 있다면은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좀 말렸다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곰팡이 생긴다고 이걸 말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이것도 빼짝 말라 있다면은 이런 분무기나 이런 데다 물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상토를 먼저 물을 좀 뿌려서 부슬부슬하게,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함수율이 유지된 상태에서 삽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해보면은 성공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상토에다가 이렇게 그냥 꽂아서 하는 경우 뭐 잘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쩌다가 잘 되는 방법 쓰지 마시고 좀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갈이 상토를 이용해서 삽목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삽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그 상토 삽목 같은 경우는 통풍이 잘 되는데 꼭 두셔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늘에 두지 마시고 빛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간접광 정도면은 무난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것을 이리저리 옮겨두지 마시고, 그리고 물은 거의 말랐다 싶을 때 한 번씩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원예용 상토나 배합토 등 특정 제품에 대해서 이런 문의나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도 많은 업체에서 그 흙에 대해서 협업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이 흙 같은 경우는 최소 1년, 그러니까는 한 사이클은 돌려서 사용을 해봐야지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써보지 않은 올해 나온 그런 신제품이 어떻다라고 판단해서 추천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도 다양한 흙을 이렇게 좀 써보고는 있지만은 제가 좀 더 써보고 이게 좀 쓸만하다 그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영상을 통해서 그때그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원예용 상토나 이런 흙을 이용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삽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